오늘은 좀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연금 톡톡 댓글들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글로서만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댓글 중에 하나를 꾸며가지고 좀 방송 형태로 해서 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우리 기획자분들의 의도가 반영돼서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금 톡톡 플러스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또 적분 요정님 또 같이 모셔와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연금 톡톡 플러스! 저희가 오늘 꼽아본 사연은 신동은 씨 사연인데요. 은행에 IRP를 가입해서 2년 후에 만기가 돼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년간 받을 경우에 이 올해 받은 연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운용이 되나요? 가령 보통 예금처럼 확정이자로 아니면 펀드 등으로 운영을 하기를 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운용 방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다른가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시든가 아니면 연금 개시 후에 남은 금액 운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신동훈 씨 사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 연금 톡톡 플러스를 런칭하게 된 큰 계기가 되신 분이 또 신동훈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질문을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그쵸, 저희가 저희 한번 됩니다. 이번에 런칭을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동훈 씨 질문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퇴직금 곧 받을 건데 이거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연금 받을 때 찾는 돈을 알겠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궁금한 궁금하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를 연금을 받으면서 요즘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싶은데 뭐 펀드나 뭐 ETF 이런 데다 막 투자하면 이거는 또 어떤 순서대로 빠져서 쓸 수 있는 건지 연금 받으면서 또 투자는 또 할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엑기스를 쫙 뽑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분님 어떻게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신동은 씨가 연금을 전부 예금으로 가입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만일 2천만 원 정도를 IRP에서 예금으로 가입하고 계시다면 올해 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900만 원을 남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예금으로 계속 운용이 됩니다. 그 2천만 원 중에서 네,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0만 원만 딱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1,900만 원만 운영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이런 또 질문하시는 분 가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정기예금이라는 상품 같은 게 만기가 있잖아요. 보통 1년 만기, 뭐 3년 만기, 5년 만기, 맞습니다. 만기 정해져 네.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는 연금을 빼서 써야 되는 경우 네. 보통 만기까지 예금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약속한 금리를 못 받는 경우 네. 연금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만기라고 하면 원래 이 만기 때 그 금액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찾는 거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도 약관 자체에 이 연금 지급은 불이익이 없도록 대부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가입일 당시의 약정 이율을 적용해 주겠다고 약관을 해놓고 있고 대신에 1년치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한 달 동안 운용하고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1할 계산해서 그 금리를 계산해서 줍니다. 1년 진짜 다 주면 좋을 텐데 네. 그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 1할 계산해가지고 살같이 계산해서 주신다. 내가 만약에 네. 열흘 동안 운영했다면 열흘치 이자 받는다 그렇죠. 이 말씀 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관에 따라 좀 가끔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약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기예금은 그렇고요.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정기예금 말고 뭐 다른 또 투자형 상품을 찾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IRP 같은 데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금이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 말고 뭐 펀드나 혹시 다른 상품, 좀 더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겠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뭐 예금 그리고 펀드, ETF, 리츠, 뭐 심지어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가입이 다양하게 가능하고 이제 이 자금 통틀어 이 계좌에서 연금을 조금씩 빼서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금 하면서 예금하고 펀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펀드를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네. 펀드만 다 하실 수도 그 있고. 펀드를 하면서 네. ETF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자기가 구성할 원하는 수 대로. 있는 거라는 건데 이게 네네. 그러면 뭐
우리가 IRP 가입하는 게 은행, 보험사, 뭐 증권사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3개 금융기관 종류별로 조금씩 상품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금에 대한 인식이 많으신데 펀드도 가능은 하고요. 이제 증권사가 가장 상품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금, ELB, 펀드, 리츠, ETF 등 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시고 특히 요새 ETF 좀 이슈잖아요. 그래서 ETF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잘 찾아봐야 될 게 증권사라고 해서 또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에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큰 증권사들은 맞아요. 다 되는 저희 거고. 회사 됩니다. 네. 많이 CI 같은 찾아주시고. 또 자기 자랑.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예금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펀드는 은행에 하신 분은 펀드는 하실 수는 있지만 뭐 ETF 투자하려고 하면은 또 불편하거나 안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려면 네. 그 금융회사를 바꿔야 되는데 맞아요. 가능한지 네. 수령하는 과정에도 가능한지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립금을 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ETF가 너무 안 돼서 답답하다. 그러면 ETF가 되는 회사로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 개시 전에도 가능하고 연금 개시를 한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혹시? 예전에는 뭐 이제 막 확인 절차를 하기가 좀 복잡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전하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새로 가고 싶은 회사만 방문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이제 다만 연금이 개시된 계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IRP는 여러 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A 회사랑 B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A 회사께 연금이 개시됐다라고 하면 B 회사로 옮길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한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네. 뭐 세금을 더 내야 된다거나 아, 네. 뭐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거나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뭐 그런 거 네. 불편함이나 이런 불리함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세제적으로는 불리한 게 없고 그 계좌 자체가 어떤 그대로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다만 뭐 예금을 중간에 찾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해지는 원래 이율이 좀 더 낮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도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급금이 생각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다. 펀드 같은 것도 뭐 중도 환매 수수료 있는 그렇죠. 거는 좀 네. 조심해야 판매 되고 수수료 있으면 또 옮긴다라고 유리할 수 하면 있죠.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네. 혹시 만기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환매 네. 수수료나 중도에 해지했을 해지가 때 뭐 손해가 수수료상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건 확인하고 맞습니다. 가능하면 없는 범위 내에서 옮기시는 게 네. 좋으시겠네요. 오늘 하이라이트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냐 그러면 이제 연금 여러 종류 금융상품에 아까 제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연금을 개시를 했어요. 그 연금을 수령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상품부터 찾아가지고 연금을 받는지 그거 좀 순서가. 설명해 주세요.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IRP 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통 고객님들이 하나의 상품을 가입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상품 가입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 인출 순서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지정한 순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금 개시하기 전에 네, 그 금융회사를 가서 나는 이 순서대로 하세요라고 정하면 맞아요. 그 순서대로 인출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펀드를 5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쓰는 거죠. 1순위는 A 펀드, 2순위는 B 펀드, 뭐 3순위는 C 펀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만일 이걸 뭐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따로 옵션이 있어서 그냥 비율대로 팔아서 주세요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3개, 아까 뭐 5개 가지고 있다 해서 다 20%씩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찾을 때도 똑같은 금액씩 환매를 해서 찾으면 네, 이렇게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 순서를 이제 가입자분이 네. 정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가능하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죠. 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선택하기 만약에 싫다. 네. 인출 순서를 안 정하는 경우, 네. 뭐 정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RP 처음 가입하실 때 쓰셨던 협정서가 있어요. 거기 자세히 안 보잖아요. 네, 안 보죠. 엄청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잘 안 네. 보시는데 거기 정해진 순서대로 되는데 뭐 회사마다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래에셋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험도가 대체로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으로 순서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금성 자산을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펀드, 실적 배당형 보험, 그리고 실제 실물 증권 순으로 매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실물증권은 많지 않을 테고. 네, 많지 제일 않죠. 먼저 현금 있으면 현금이 가장 먼저 현금 나간다. 있으면 현금부터 네. 빼고 그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은 그 예금 같은 거죠. 예금, 네, ELB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다음 네. 빠져나가는 거고 그것도 이제 금리가 낮은 것부터 네. 헐어가지고 낮은 것부터. 이렇게 빼서 나가고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네. 펀드 이것도 위험도 낮은 순에서 높은 위험도 순으로.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가 먼저 그렇죠. 네. 채권형 먼저 그다음에 쭉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또 주식형으로 빠져나가고. 순서가 네. 되고 그다음에 보험 상품 네. 그다음에 실물 증권 순서대로 네, 그런 순서로 일단은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네. 실질적으로 회사마다는 조금 더 맞아요. 상이할 수 있으니까 회사마다 연금 다를 수 개시하기 있습니다.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고 뭐 그게 싫으신 분은 본인이 인출하는 순서를 정하시면 따로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나온 질문이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요즘은 또 핫한 게 ETF잖아요.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ETF 가입하려고 증권사로 옮겼다라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ETF는 일단 장이 열리고 나면 시장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주식처럼 왔다 그러니까 갔다 이것도 하죠. 네. 실적 배당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자동으로 뭐 판매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ETF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계속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회사에서 파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달 며칠에 환매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ETF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 계좌에 ETF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 판매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 ETF 같은 거 보통 판매하면 3일 뒤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네. 연금을 수령하기 적어도 그렇죠. 3일 전에는 본인이 매각 신청을 본인이 직접 맞습니다. 매도한 금액이 이제 돈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네. 된다. 네네. 연금 톡톡 플러스. 혹시 신동훈님 같은 경우에 답변이 충분히 네, 충분히 됐을 것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네네, 많이 달아주세요. 또 우리 또 적분 요정님께서 파고 들어가서 심도 있게 또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뭐 신동훈 씨 말고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댓글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뭐 글로도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도 뭐 중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을 네.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게 지금 월 한 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네,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